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4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성원은 비단 저뿐 아니고 보수 우파의 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민석의 의혹투성이 돈 문제와 아들의 수상한 스펙 쌓기에 대한 해명이 갈수록 엇갈리고 또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또 성남시장 때부터 대통령 이재명의 정책 멘토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장 이한주의 부동산 거액 투기 의혹이 또 불거져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고달픈 국민들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석은 지난 5년간 받은 국회의원 세비 5억 원과 예금을 모아서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6억 1천만 원을 완납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김민석의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언론사 기자들이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동안에 김민석의 순자산도 7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석의 재혼한 배우자도 2023년에 800여만 원의 사업 소득이 있었다고 신고했지만 6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재산이 109만 원밖에 없다고 신고되어 있는 아들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김민석의 노모가 돈을 보탰다고 볼 수도 없는 대목입니다. 결국 김민석이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거나 누락했을 가능성 또는 제3자가 이 거액 추징금을 대납했을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한 해명과 증빙이 없다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사안들입니다. 한편 김민석의 아들 관련 의혹은 또 터져나왔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때 3학년 때 국회에서 나랏돈으로 입법 활동을 한 의혹이 불거졌었죠. 김민석은 이것은 대학 진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직접 밝혔었습니다.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 강득구가 여기에 이 법안을 실제로 만들었고 발의를 했고요. 또 그 공로 때문인지 김민석 인사청문회의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가 돌연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고3 때요, 반년 넘게 홍콩의 유명 대학, 홍콩대학교입니다. 여기서 연구 인턴이라는 것을 하면서 교수와 함께 공동 저술 활동도 했다고 스스로 자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명문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한 김민석의 아들은 2023년 6월부터 7개월간 홍콩대에서 이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고 한 온라인 사이트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의 아들이 홍콩대에서 인턴을 했다고 한 기간은요, 한국에 있는 소속 고등학교의 담임 기간과 겹칩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만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학기가 문을 열었을 그 기간과 많이 겹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고등학교의 교무 행정팀에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해외 대학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하면 휴학을 용인해 주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는데 여기에 그런 건 없다고 분명하게 부인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관련 연구자들도 홍콩대에서 한국 고등학생을 인턴으로 쓴다는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고 김민석의 아들을 인턴으로 받아줬고 또 공동저술까지 했다는 교수와는 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석의 아들은 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해당 글을 곧바로 삭제했고요. 김민석 측은 그저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대목은 김민석의 아들이 허위나
과장된 글을 올렸거나 할 수 없는 휴학을 허용해준 누군가가 있거나 또 해당 교수가 엄청나게 큰 특혜를 김민석의 아들에게 준 것, 이것 중에 하나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거 조국의 딸 조민이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 별로 가지도 않고 거의 안 가고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서 총장 표창을 받은 뒤에 그 스펙으로 부산대 의대에 간 것 뺨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민석은 총리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총리 행세를 하고 있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을 소집해서요, 이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안 열었고 또 임명 동의도 전혀 안 돼 있지만 그런 건 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만불손한 태도라는 지적이 지금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권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원장인 이한주가 무려 30년에 걸쳐서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와 상가를 투기성으로 사들여서 수십억 원대의 차익을 봤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기막힌 것은 이한주가 중학생과 초등학생이던 두 아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이라면서 재개발 지역의 상가 한 호씩을 사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 세금을 줄이고 공직자 재산 신고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가족 부동산 회사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한주는 대통령 당선 다음 날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열변을 토한 바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극치가 아닐 수 없죠. 이한주는 이런 의혹이 보도되자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주는 입장문을 내고 저나 가족들이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부동산 전체를 투기와 부의 대물림으로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낀다거나 혹은 눈높이가 어떻다거나 이런 것은 안중에 없다고 그렇게 봐야겠죠. 이게 계속 커지자 불편한 점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사과 같지 않은 유감 표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한주는 지난 2021년에도 비슷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져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의 인사를 좌우하는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이 이한주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뻔히 알고도 오히려 더 높은 관직을 주도록 건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법과 행정 권력을 완전히 거머쥐었으니 국민의 정선이 눈높이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뭉개도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힘과 개혁신당은 김민석과 이한주의 즉각 사퇴나 임명 철회, 대통령 이재명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할지 저로서는 대단히 의문이 들고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 이걸 얼마나 가열차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도 상당한 의구심이 듭니다.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이 부분을 질타해서 이재명 정권의 양대 축을 뒤흔들어야 하고 마땅히 인사 철회를 관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갖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